오늘 그 시대전환 토크를 함께하게 된 김경입니다. 네, 저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한 2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 학자로서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을 키우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가지고 책도 쓰고 연구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미디어 리터러시 공부하던 시기와 또 지금은 정말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변화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가볍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그 리터러시라는 말 자체도 좀 어려워가지고 미디어 역량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보기도 하는데 사실 쉽게 설명한다면 미디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볼 때 이 메시지에서 뭐가 중요하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진짜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이것이 이제 미디어를 읽는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미디어를 쓴다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근데 그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떤 미디어에 쓰느냐에 따라서 쓰는 방식도 내용도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메시지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다는 거, 이거는 되게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미디어 환경 변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쓰고 읽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냥 한순간 내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변화하는 미디어에 따라서 점점점 또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될 게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크게 접근과 통제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이해 능력, 사회적 소통 능력, 그리고 책임과 권리 이렇게 어떤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접근과 통제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미디어를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접근 능력은 내가 그냥 그 기술, 그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접근과 통제 능력은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나에게 불필요한 정보나 메시지 같은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볼 때 보고 싶지 않은 광고도 막 뜨고 또 여러 가지 스팸들도 많이 오는데 그걸 또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인터넷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건강 정보를 찾는다. 그럼 이제 건강 정보를 찾을 때 어떤 한 사이트만 보면서 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트에 있는 정보가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사이트를 좀 찾아가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접근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 미디어를 단순히 새롭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의력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불필요한 콘텐츠는 차단하고 그리고 필요한 콘텐츠는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접근과 통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바로 비판적 이해 능력이고 비판적 이해 능력은 사실은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증거에 기반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를 보낼 때 이 뉴스가 가짜 뉴스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가짜 뉴스라는 용어 자체도 좀 잘못됐는데 허위 조작 정보죠. 근데 허위 조작 정보다라고 느낄 때 그때 이게 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근거를 찾아내서 사고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우리가 비판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메시지의 제작 의도와 가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비판적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소통 능력이에요. 사회적 소통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사람하고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회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내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서 소통하는 능력, 이게 이제 사회적 소통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데 글을 올려가지고 친구나 가족들의 안부를 묻기도 하시고요. 또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실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사회적 소통 능력입니다.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옮겨 적고 그다음에 내 의견을 거기다 좀 더 적어서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 큐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보를 모아서 나만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소통하는 것,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적 소통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사람들과 우리가 공통의 관심사를 또 나눌 수도 있고, 또 더 이제 어떤 그 좋은 얘기는 더 나눠서 더 많이 퍼뜨릴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회적 소통을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실 우리 건강한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사회적 소통 능력은 되게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책임과 권리입니다. 여기서 책임은 내가 미디어에 올리는 글이나 사진이 어떤 다른 사람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고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 이야기를 카톡에 그냥 올릴 때, 친구 사진을 카톡에 올릴 때 허락받지도 않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나 사진이 퍼져서 친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미디어에서 어떤 글을 올릴 때는 그 글이 다른 사람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본 다음에 글을 올리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 이용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큰 문제인데요. 내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기업이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권리를 보호하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 권리가 침해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도 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소통은 사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NS에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더 소통을 하면 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교육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제 단순히 미디어를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무조건 미디어의 내용은 잘못됐다, 오히려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미디어 내용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미디어의 내용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내가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은 미디어 내용이 굉장히 옳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성찰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사실 미디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 다루는 어떤 개념이나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떨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나 광고를 우리가 접했을 때 이 정보가 어디서 왔지? 왜 이렇게 표현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정답을 이제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한번 성찰해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 보고, 또 그런 의견들을 수용해서 나한테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이 생겼다면 그걸 한번 표현해 보고, 이런 표현하면서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 제시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위한 도구로 활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미디어 교육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온 환경이나 세대 차이로 인해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는 민주 시민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세대별로 또 이용하는 미디어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려면 사실 먼저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은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좀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 세대는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당시에 본 미디어의 컨텐츠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세대들의 어떤 미디어 이용 행태, 미디어에서 이용했던 컨텐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판적 사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판적 사고에서 중요한 건 사실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다를 때는 왜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거들 같이 찾아서 같은 근거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 의견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해 보는 그런 방식 소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개인만의 책임으로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키워나가야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국가가 전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도 누구나 쉽게 미디어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 모두가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고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사회 전체가 더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대전환 토크 김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